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성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2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총 5건이며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객사를 품은 문화사료관 조성공사 등 23건이며 2023년은 경기 안성 뮤직 플랫폼 조성사업 등 8건입니다. 다음은 6쪽 자체 감사 및 상국기관 감사 지적 사항은 공유재산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등 총 15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건, 2023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금강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 사업과 청룡 이하교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이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 숙소 등 총 27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13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19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입니다. 2020년 13회, 2023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세부 사항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죽산 관광단지 내 도로 민원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호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은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등으로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별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으로 청룡사든 2022년에는 21억 2,829만 원, 2023년은 25억 9,03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과 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쪽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 및 관리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 총 1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안성시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호수관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안성 스테이 100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36쪽 야영장목 관리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도기동 산성이랑 봉업사지 추진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기동 산성에 22년도에 고구려 유적 추가 발굴됐다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발굴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어떠한 상황이 조금 추진 현황을 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인 건 문화재 팀장님 통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 산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지금 시굴 조사 이제 기존의 발굴 조사 하지 못한 부분 거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시굴 조사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 18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네, 그 지금 이제 이게 이 유인물을 작성한 날짜가 지금 이전 날짜여서 지금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도기동 산성이다 보니까 산지여서 인허가 과정이 지금 좀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용역은 끝났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다. 아니요, 용역도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인허가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네. 네, 이 도기동 산성은 저희 남한에서는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이 조금 발견된 곳이라서 제가 안성이고 해서 좀 관심 깊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나 뭐 관광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뭐 고구려 유구 발굴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굴이 된다면은 뭐 박물관까지도 조금 검토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고 자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봉업사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용역 중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학술대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봉업사지 같은 경우에는 봉업사지 같은 경우에는 발굴조사인데 그 발굴조사의 성격이 시굴조사가 이제 개괄적인 조사하는 시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지금 지정 신청서,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정 신청서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 조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정밀 발굴 조사 용역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지정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밀 발굴 조사가 아직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추가 정밀 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해서 그다음에 학술대회가 필요하면 학술대회도 하고 지정 신청서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지 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주산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죽주산성이 사실 저희 죽산에 위치를 해 있는데 여러 뭐 다른 시민들 안성 시민 말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산성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이 좀 안 될까요? 이 성벽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네. 아니 실질적으로 성벽 위를 걷는 산성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옛날 저 이제 공보 쪽에 있을 때도 저 산성을 수도권에서 보기가 사실 남한 산성에는 이렇게 드문 상태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언론 통해서도 특집 기사라든가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이제 작가들 내려오면 항상 산성길을 걷는 거기가 이제 영남길의 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스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서 저희 안성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조금 기억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죽주산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지적 문화재인데 이거 혹시 도비 지원 나오는 건가요? 문화재 관리 예산 또 도비 지원 사업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네, 문화팀장 임근혜입니다.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사업에 따라서 그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정도, 시비가 70% 정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산성 일부분 성곽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보수가 됐을까요? 저희가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돌도 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최근에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이런 산성이 많은데 여기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몇 해 전 수해 났을 때 한 거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북부 그 산성 북부 쪽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화장실 주차장 개선 사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혹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올해는 저 화장실 그 장애 관련 등급 인정을 받는 거 하고요. 거기가 옛날에 저 산성 안에서 사실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썼는데 그 연못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관정을 파서 거기 연못의 이제 수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죽주산성이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산성 안에 너무 아늑한 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서 여기서 어떤 행사 같은 거 못 하는 건가요?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접근성 때문에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못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차장이 이제 완료가 됐고 해갖고요. 이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향유 공연이라든가 어떤 버스킹이라든가 하는 거를 또 그 전에도 사실 뭐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도지적 문화재긴 한데 고려 시대 산성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단 한 명의 군사로도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서해 유성룡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고 뭐 대한민국의 마추픽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봉업사지 지정받는데도 저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그 객사에서도 문화행사 기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뭐 네. 예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축제도 주민들이 죽주산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기사 나온 거에 또 죽주산성 관리가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수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도 있어서 배수로가 경사가 심한데 낙엽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한 것들도 있는데 좀 관리와 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획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예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우리 이덕남 장군묘랑 홍계남 고루비 있잖아요. 네, 네. 소명을. 예,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미양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서울면에서 기획해서 실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나요, 제 얘기가? 민원사항에서 받은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저는 받은 게 없고요. 팀장님 혹시. 네. 이덕남 장군 묘하고 홍계남 장군 고루비 뭐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자체로 행사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종중에서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종중에서 예. 그럼 시 예산 같은 건 전혀 지원이 되죠. 종중의 재래나 이런 아,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 저희가 종중이 서울면에 소재하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종중이라는 건 꼭 서면에 있다기보다는 네, 각지에 계시니까 아, 네. 어쨌든 이 관리를 미양면이 아닌 서울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종중에서 이제 하는데 서울면에서 행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관계자- 네, 네. 그 포도박물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뭐 지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본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그 2008년도 준공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건설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 당시의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시공에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 시공 업체에게 뭐 책임을 묻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이 어떤 그런 하자라든가 문제 있을 때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뭐 방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정 제재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5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했고 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좀 정상 운영이 됐다고 보면 한 6억 정도의 운영비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운영비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위탁을 계속 맡겼는데 위탁 업체의 능력 부족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운영할 능력이 있는 위탁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지점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강급 공사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본으로서 다시는 전 부서의 하나의 그 사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캠핑장 관련돼서 몇 차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성시 야영장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쪽이냐면요, 11월 전년도 11월 3일입니다. 여기에 그 안전 때문에
이제 그 화재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좀 안전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 부서 간에 좀 상의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총 21개 이제 그 야영장,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21곳이 이제 얘기했는데요. 자, 민간이 다 하는 거 이렇게 공공은 하나, 공공이 둘입니다. 공공 한 곳, 두 곳, 공공이 3곳이네요. 공공 3곳, 그 다음에 민간이 18곳. 불법 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없다고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문서가 왔는데 역시 없음으로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날 이것도 없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1월 30일 문서를 다시 줬습니다. 정말 없다고요? 라고. 2월 6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그 표를 좀 봐주십시오. 표를 좀 봐주시면 여기에 캠핑장에 똑같은 것들을 딱 주었습니다. 화재 예방 11곳입니다. 전기 4곳, 가스 3곳, 대피 관련 5곳, 질서 유지 10곳, 위생 3곳, 방역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36의 조치 현황 건수가 있었습니다. 추후 확인하겠다는 곳이 35개였고요. 그중에서 조치 완료된 곳은 1곳이었습니다. 등록이 14곳, 미등록 1곳입니다. 처음에 본 의원한테 줄 때는 아까 21곳이었지요. 21곳이었는데 이 확인을 해준 곳은 15곳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해갖고 이렇게 다 주신 겁니다. 표. 과에서 주신 거 맞죠, 과장님? 네. 이거. 네. 과에서 네. 해주셔갖고 네. 요렇게 주셨고요. 하수도가에 또 여기 역시 캠핑장에서 그 불법으로 그 오폐수 유출을 시키는 것을 발견이 돼서 그 하천을 많이 하천하고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 또 호수 이런 쪽에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하수 사업가에다가 또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요청을 드렸더니 하수 점검을 했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 결과라고 해서 3월 28일 날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점검이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점검 미실시된 곳들 이렇게 해갖고 지도 점검 쭉 해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질까지도 이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캠핑장에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 화재 아닙니까? 혹시라도 화재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왜 소방차가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몇 분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몇 분 안에 도착해야 그 화재의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 이내에 도착을 해야지만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한 캠핑장의 이 도로입니다. 이걸 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건 이제 출력을 했는데요. 이 캠핑장입니다. 여기 진입하는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봤습니다. 저기가 금강면에 있는 뭐 이제 좀 규모가 상당히 큰 캠핑장입니다. 근데 여기 캠핑장을 보니까 좁은 곳은 2.9m,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이 5.5m 5.5m 정도 됩니다. 가장 넓은 곳.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저기 현장 사진을 바로 찍어 갖고 와서 해주셨습니다. 반딧불 캠핑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3.4m입니다. 약 3.4m 가량의 캠핑장 진입 폭이지요. 그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시 관내 캠핑장, 야영장 포함입니다. 대한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료 검토 결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권고하고자 합니다. 시에 등록된 캠핑장 포함 다수의 캠핑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화재, 전기, 가스, 위생, 방역 등의 취약하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야영장 면적 초과 사용, 면수 변경 등 수시 점검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야영장 허가 관련 일부 캠핑장을 점검한 결과 개발행위 규모상 보존 녹지 관리 지역은 5,000평방미터 미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평방미터 미만, 농림 지역에서는 3만 평방미터 미만이며 도로의 폭의 경우 5,000평방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이고 3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완화 심의를 득하는 경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고 단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완화 심의를 득하는 경우만 제외가 됩니다. 아까 그 규정 6m 5,000 평방미터 미만은요 3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도로가. 그런데 3만 평방미터 5,000 평방미터 이상부터 3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6m 도로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캠핑장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캠핑장 등록이 사실상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요. 자유롭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됐었다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험 요소가 많고 사망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 관리로 전환을 해서 등록을 해라 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마라라고 이게 충돌이 되는 상황에 이 캠핑장이라는 게 이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물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에 또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에는 이 도로에 대해 폭을 규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다른 법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거를 좀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건물이 없고 글램핑이라든지 그냥 텐트로 되어 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곳들은 모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졌고 특히 그 법이 적용된 이후에 캠핑장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중간에 확인을 안 하시고 그 본 의원이 지금 잘못 알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아닙니다. 마치 조사를 한 거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캠핑장들, 소도 있는 곳, 그런 곳들은 피양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옆으로 피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조차도 그 옆에 피양로조차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캠핑장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 바베큐도 하고 모닥불도 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의 위험을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을 모르고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한 곳들 이곳 외에도 이곳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시를 두 곳만 올린 겁니다. 뭐 저는 할 일 없어서 휴일날 다녔겠습니까? 저것을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찍어 갖고 올 수 없어서 자가 없어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서 그 사진 좀 확보해다 달라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나 예외 규정으로 지하수 이제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하수가에다가 수질 검사해주고 거기에 있는 하수 그 관정이 뚫려 있고 또 이제 그 오수관이 제대로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이유는 캠핑장에 많은 곳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쪽에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하수 부탁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캠핑장은 그 상하수도의 관리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자, 보시면 또한 우리 시는 대부분의 소규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캠핑장으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노출이 오히려 우리 이제 공공에서 하는 대형 우리 캠핑장보다 매우 높습니다. 캠핑장 인허가 시 허가 기준과 안전점검 강화, 각종 쓰레기, 오폐수 처리 등 야영장 등록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분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화장실이 캠핑장 자체에는 있겠지만 개발하면서 점점 그 개발 허가를 받은 거 말고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더 개발하면서 넓혀가는 과정 중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저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요즘은 뭐 이동식 변기들도 또 이제 캠핑할 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오염되고 그 오염수들이
하천으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캠핑장의 관리는 어느 비단 한 부서만의 것이 아닌 이 연관성 있는 부서들은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 안전한 캠핑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 네, 제가 올해 상하반기 여름 2번 성수 정도는 가야 여름 된다고 성수기 되기 생각하는데 전에 네. 일제히 합동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네, 보도록 여름에는 하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물 난리로 인해서 예, 생명에 피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그 왜냐면 정화조 같은 경우 빨리 처리를 안 해서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전에 반드시 네, 네. 정화조는 이렇게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예, 해주셔야 그렇게 되고요. 네. 겨울철에는 화재가 가장 무섭죠. 예, 예. 그러니까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예. 그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체육 시설 관련돼서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건 이따 가고요. 저기 체육 시설 먼저 사진 먼저. 예. 네, 여기 지금 우리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장 저기 보이시지요? 공장입니다. 저 뒤에가 있는 게 공장이고요. 그 담벼락 아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 필 때 가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벚꽃 필 무렵인데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지나가서 여쭤봤습니다. 저곳에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여기 아무도 운동기구 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여기 다리 밑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 보이시는 거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이 완전 수세식이 아니고 설치한 건 얼마 안 됐는데 좀 이제 안 좋은 화장실이고요. 다음 좀 주십시오. 앞에 차들이 아니요. 그 운동기구 영상 있었죠? 영상. 네, 영상 좀 하나 주시고 소음은 없이 네, 말은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아까와 다른 곳입니다. 아까는 다리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었죠, 가로. 지금 이렇게 새로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그곳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시설관리팀, 체육시설관리팀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성모입니다. 네. 어디 어딘지 위치인지는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고산면 묵박지 근처입니다. 네. 다리 아래입니다. 여기 다리 아래에 있는 보면은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뒤쪽에. 네, 이렇게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요 운동기구가 일부 녹슬고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탁구대도 있는 거 아까 보셨죠? 탁구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얼마 걷지 않아서 요 앞에 보여드린 운동기구가 또다시 설치가 된 겁니다. 200m가 아니라 100m도 안 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운동기구가 또 놓여졌습니다. 예, 거기까지 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사진 좀 아까 그 잘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로당. 이게 지금 이제 금강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 옆에 좀 봐주세요. 다음 장. 바로 이렇게 그 있죠. 정자. 경로당 바로 옆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운동기구 시설입니다. 저 운동기구 시설이 있고 이제 비가림이 있어서 거기 뜨겁지 않죠. 거기 벤치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버스 기다 바로 옆에 보면 또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버스 차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외국인 분이신데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버스 오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바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가 밑에가 아주 이렇게 세면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운동기구 녹도 안 쓸고 그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마을 바로 이어서 그 차를 기다리는 곳 옆에 이렇게 이제 마을 꽃밭을 화단을 갖고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멀리 보이시는데요. 이제 저기서 버스가 회차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앞에서 버스 회차하는 곳인데요. 신기한 거는 그 아까 버스 그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작은 그릇. 용도가 뭐겠습니까? 작은 뚝배기 같은 그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담배를 태시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그곳에다 담배를 끄는 곳입니다. 여기 이 마을에 보시면요, 담배 공치 하나 없습니다. 저 버스가 회차하는 저곳에 쓰레기는 고사하고 담배 공치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봤습니다. 궁금해서. 내가 봤을 때만 그랬나? 이제는 있겠지. 없습니다. 아주 우수한 마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그 화단 이렇게 야생화로 좀 조성을 다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라 이제 아쉬움은 좀 있지만 네, 정말 마을 주민분들이 잘 가꾸고 있는 우수한 모범적 마을이고 저렇게 체육기구 설치해 주시면 아마 몇 년이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관리되는 이렇게 그러면 왜 예산을 감하면서 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아까처럼 두 곳에 연거포 체육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가 어느 쪽이 용도를 많이 쓰는지 확인해서 쓰지 않는 조건은 없는 데다가 갖다 옮겨도 주시고 이거 말고도 본 의원이 다니면서 체육기구들 방치되어 있는 거 많이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역할을 사용이 된다면 쓰임이 된다면 이렇게 뭐 하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안성 시민들의 혈세라고들 하죠. 세수가 정말 낭비 없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좀 이제 감시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잘 지켜보고 잘 쓰시도록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시민들이 올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우수마을은 저희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운동기구 수요조사 시에 저 우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이전토록 그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보여드린 제가 공장 담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는 무서워서 운동을 못한다. 저게 이렇게 넘어오면 너무 굉장히 담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담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약간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운동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 운동기구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불과 조금만 더 가면요 있습니다. 공통 운동기구가 잘 옮겨져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왜 그때 그곳이 협의가 안 됐을까? 오히려 저 공장 담장 아래는 아까 말한 마을 꽃밭처럼 이렇게 조성해 놓는 게 오히려 그 마을 입구가 환해 보이고 저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마을처럼 거기도 꽃밭을 갖고 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체육기구를 설치해 준다고 해서 요청이 올라왔다 해서 설치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관리가 먼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되지 않고 녹슬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지기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고산면에 가면은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들어가는 그 낙차부 아치. 아래쪽에 있는 아치형 네. 그 옛날 구 예, 유리창. 그렇지요. 그런 아치가 녹슬고 있는데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아깝고 조금만 그 손을 본다면 칠만 해준다면은 네,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금강면에 있는 해야 소설아 네. 그 달 포토존 그거를 다 그때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렇게 나무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관광이니까 혹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요. 아니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쳐놨더니 거기 유튜버들이 거기 이제 촬영해갖고 안성에 이런 곳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지난번처럼 고쳐지지 않고 철판이 덜렁거리고 아무도 앉을 수 없다면 그게 흉이 아니겠습니까 안성에?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을 할 거라면 우선 있는 것부터 잘 다독거리시면서 예? 그 다음에 투자가 이어져야지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잘 관리가 안 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입니다. 요즘 우리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 단체, 체육 예산서 올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여기는 2018년도 거, 예, 2019년도 거, 요 체육 관련돼서 네 공문화로 받았고요. 요게 2020년도 겁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좀 얇습니다. 2021년도 거 자료 받았고요. 이것이 2022년도 겁니다. 시간이 좀 많지 이 행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관계로 여러 부서 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연도 거는 못했고 2022년도 것만 일단 본 결과로 검토 결과를 좀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각종 생활체육들 관련돼서 주신 자료 있고 그 종목별 생활체육이라든지 그 우리 시민체육 주신 거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요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자, 사업 목록과 보완 사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그 혹시 보이십니까? 너무 글씨가 작죠? 네, 좀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좀 당겨갖고 좀 글씨 좀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에 보시면요. 일단 지원 사업명이 있고 보조금 금액이 적혀 있고요. 자부담과 집행하고 남은 잔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업명, 그 옆에가 이제 지원한 보조금액입니다. 그 옆이 자부담, 그 다음에 이제 잔해, 집행하고 남은 잔해,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봤더니 자 뒤에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48 앞에가 24건 또 넘어가니까 이제 48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니까 71건, 95건 계속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총 95건의 내용이 집행된 금액이 13억 2,664만 3천 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이렇게 보조금이 이제 지원이 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보완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이 사실 미비합니다. 물품 공급에 따른 영수증 일체, 유니폼, 물구류, 홍보책자, 팜플렛, 상패, 트로피, 공, 골프채, 간식 등 및 전체 사진이 미비했습니다. 대관료, 임대료, 이용료 관련 영수증 및 사진이 역시 미비했습니다. 강사, 감독, 심판, 보조요원, 수어통역사, 진행자 등 프로필, 명단, 이체 확인, 인증, 비용 지불 등 관련 증빙이 미비합니다. 행사, 대교육별 참석자 명단 역시 그냥 명단만 있습니다. 서명이나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식대 명단, 영수증 발급 시 인원, 메뉴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자, 사업, 대교육 기간, 장소별 사진 및 간단 설명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별 현수막 게시, 현수막을 할 때는요, 그 현수막을 어디다 게시했는지 게시하고 난 다음에 게시 장소를 찍어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안성시 체육회 운영지원금 신청, 안성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미비합니다. 해서 좀 더 검토 후에 이 체육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네,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꼼꼼하게 좀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에게 여러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었냐면 제대로 집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민원이 있는 관계로 우선 그 서류를 받았고요. 그 검토하는 시간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속하게 검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 행감이 끝나는 이후로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부서로 연락을 드릴 거고, 행감 때 보통 보면 자료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많은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잘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그 우리 시민들이 그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체육,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 그 비용들이 온전하게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와 관리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민 축구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류를 받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1차로 시민축구단에 대한 이렇게 공문으로 시민축구단 관련 선수 선발 기준, 선수 선발 위원 명단, 선수 명단 및 선수 선발 별 점수 등 체크한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선수 이름, 성명 가운데 가려진 거, 뭐 이게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아무것도 몇 살인지, 이 사람이 과연 시민 축구단으로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명단을 받았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선수위원 명단이라고 나왔습니다. 19년도부터 이게 21년, 22년, 23년 치만 주셨습니다. 자, 시민축구단이 몇 년도부터 활동했습니까? 2017년 11월에 창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럼 그 위원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 것도 있어야지 이것에 대한 의혹이 풀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6월 5일 날까지 달라고 또 독촉을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이제 뽑았는지 우수하다. 우수 의견. 이게 평가표입니다. 자, 이 평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단원 선발 테스트 평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선수 이름과 뭐 생년월일을 가린 건지 모르겠는데 평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성 및 품위유지, 선수단과의 팀워크, 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경기력 향상 기대 및 선수 생활 지속 환경, 해리 능력과 전술 이해도 장점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주신 거는 온통 감독님이 주신 것만 있습니다. 아니 선수 선발 위원이 감독님 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런데 그분들 거 아무것도 나온 거 없습니다. 감독님 것만 보려고 한 게 아니죠. 이것에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 팀장님들도 따로 별도로 제 본위원회 방에서 사무실에서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왜 보려고 하는지. 그런데도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시민축구단에 들어간 선수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의혹이 정당하게 뽑힌 건지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올라와서 시민들의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의 행감이 아닌 상위 기관에 조사를 요청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아니 시민축구단이라면 상식적으로 자 시민축구단입니다. 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각종 대회 여기 보면 각종 대회에 출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9회 태백산기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8강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천안 흥타령 제1회 천안 흥타령 한국 직장 및 닭클럽 전국 축구대회에 일부 우승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축구단입니다. 가까운 이천을 예를 들면 이천 시민축구단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선수들 테스트합니다. 선발하고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선수였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선수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우리가 족보가 있고 호적이 있듯이 우리 축구 선수들은
따라다닙니다. 어느 대에 몇 분 뛰었는지 그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해야죠. 시민 축구단이 되고 싶다면 그 경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포지션은 뭐 윙이었느냐, 뭐였냐, 나의 포지션, 내가 경기에 몇 회 뛰었고, 몇 분 동안 뛰었고, 어디에 출전했고, 이렇게 하는 그 호적이 따라다니는 그거를 갖다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 받아서 내야지요.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입니다. 시민 축구단이 그냥 공 좋아서 볼 푹푹 차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규정집을 달라고 하는데, 선발 규정집을 달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 감독의 규정집만 있습니다. 달랑 써 있습니다. 저 이거 받고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에 아니 선발 기준을 달라고 그랬더니 시민축구단 심사기준 지도자 아시아축구연맹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 상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선수는 또 대박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있거나입니다. 있거나. 그러니까는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 실제로 급여도 받고 대회 뛰면 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명단과 그 심사 기준, 최초 거 3번이 바뀌었으면 3번 바뀐 거, 5번이 바뀌었으면 5번 바뀐 거, 그 심사위원이 채점한 심사위원 채점 명단. 지금 과장님 몇 년도에 생겼다고 하셨습니까? 2017년도에. 그랬습니까? 그러면 최초부터 심사 명단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부족했을 때 조금 더 보완했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몇 차에 걸쳐서, 그때 안 계셨습니다. 교육 가셔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심사 기준 이게 바뀌었다면 그 바뀐 기준을 다 주고, 그 시민 심사한 심사표 그것을 그대로 달라고. 네? 만약에 이것을 외부로 유출을 그냥 했습니다. 거기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본위원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입단 특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원칙을 지켰다면 이렇게 안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거를 지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준다기보다는 아마 기준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기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위원님 저기 타시군 사례하고 한번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 시민 축구단 창단했을 때의 그 회의록부터 중간에 심사 기준표, 그리고 심사에서 발탁된 선수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발탁됐다면 발탁된 선수, 나갔으면 나간 선수, 왜 내보낸 게 그냥 내보냈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사직서를, 아니 축구 선수니까 선수로서의 그만두겠다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사직으로 저기 급여 받고 있었으니까 선수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그걸 하고 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표,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계속 저기 주신 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있습니다. 그 이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 분들 거부터 시작해갖고 심사표를 다 주셔야죠. 행감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완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행감 오늘 마무리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월 30일이 행감이 끝납니다. 네. 그 이후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하여튼 저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거 제출해 주실 건지 다시 한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그 창단한 시점부터 이제 심사위원,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 그 당시에 맞았던 그 선수 뽑혔던 선수, 그러니까 위촉과 해촉에 관련된 사항, 네. 그 일체에 대한 소리입니다. 선수들이 신청한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서에 보면 프로필을 붙여야 되면 프로필을 붙였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우리 행정 공무원 임용하도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축구단은 선수였다는 거 선수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호적과 같은 선수 프로필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과연 여기에 제출을 했는지 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그걸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의원들도 받아보기 힘든 것들이 만약에 시민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행감이 이대로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끝까지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짚고 나갈 겁니다. 위원님 성실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사곡동에 그 보면은 태평모 전수관이라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태평무에 대한 그 국가 문화재, 이제 태평무 문화재는 안성에 보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소재지가 서울 성북구에 있습니다. 안성은 이제 강선현 선생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전수관으로서 이제 연습실로도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다가 한 몇 해 전에 그 따님이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 강선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장님은 그거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동향이 있었고. 사실 이제 매각이 몇 년 전부터 아마 이제 얘기가 오갔는데 이제 최종 성사된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저희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언제부터 중단하신 거죠? 그러면? 작년부터죠. 네, 작년부터 작년 중단했습니다. 2022년부터 네네. 중단된 상태죠? 네. 제자들이 거기서 일단은 활동을 또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때 나갔다가 이것이 이제 매각이라는 이제 정보를 읽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예 그냥 보조금을 차단하고 차라리 이제 성북구 거기 올라가서 어차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뭐 개입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태평무 전수관에 실제로 여지껏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저희가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대한 그 안성의 그 상설공연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남사당 풍물 상설공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향당무 상설공연이 있었고, 태평무 상설공연 해갖고 그래도 저희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 이제 세 가지로 해갖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태평무가 이제 강선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지역에서는 좀 쇠퇴했는데 최대한 드렸을 때는 1년에 2억 원 정도까지도 상설공연 예산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남사당하고 이제 이렇게 폴라보 공원 하면서도 악기도 지원하고 했던 전성기 때는 그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몇천 정도 최근엔 지원한 게 없는데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태평무 전수관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저희 안성시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갔나요? 시비를 들여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서부터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아 그거는 너무 오래된 자료라 오래됐습니까? 아마 현황 자료를 아마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희가 아마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수 주변에 이제 앞으로 저 상당한 그 어떤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왜 무허가 건물하고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 좀 하고 계실 생각이세요? 아마 개발 사업이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아마 그 현행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마 처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현재로 낚시터로 놔뒀을 때는 쓰레기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보게 되면 이제 관심도 갖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행법 조치가 어떤 정도를 조치한다는 얘기십니까? 건축물에 대한 개별법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부서랑 틀리겠지만 이제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 비용 처리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냥 사실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제 그때 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사 비용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우리 저 문체과에서 사전에 그런 거 있으면 앞으로는 차단 좀 잘해서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다른 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육회 관련된 것도 보조금 관련된 문제는 뭐 지적하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금 관련된 거는 안성시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확실하게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 깊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